해줄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게 독서야, 독서. 그치? 독서, 비문학인데, 우리가 그러면 독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수능형, 이거 독서 열심히 하면 수능에 도움될까요? 네, 읽는 건 도움돼요. 하지만 문제 유형은 조금씩 달라요. 알겠지? 자, 그럼 너네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한다, 이거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독서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내용 파악. 자, 내용 파악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지. 즉, 사실적 사고 문제가 나올 거야. 사실적 사고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적 사고. 그러니까 뭐겠어? 일치, 불일치 문제.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거야. 두 번째 문제 유형은 거의 내신에서의 독서는 추론은 많이 없어요. 내용 파악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실적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데 문제 유형은 다투는 거지. 윗글을 읽고 다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추할 수 없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종현아 문제 유형 적어주세요. 이제.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사실 이것도 뭐겠니? 사실적 사고를 변형시킨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은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각 문단을 읽고 대충 읽을 거야 하지 말고, 문단의 중심 내용은 앞부분 아니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단의 중심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콕 집어서 해야 돼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문단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중심 내용이 아닌 경우야. 아닌 경우. 뭔 느낌인지 알겠지?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이, 자, 틀리것은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겠어? 야, 이게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와 있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니까 이게 틀렸구나 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절대적으로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네 번째 유형. 자,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내용 전개 방법입니다. 내용 전개 방법. 자, 수능의 내용 전개 방법은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이게 성시적 관점 어쩌고저쩌고. 근데 얘는, 자, 아주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과연 예시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얘야? 이 정도까지 애매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하고 다른 문제 유형이라는 거지. 수능은 어떻게 되니? 전체적인 흐름으로 쭉 세련되게 나온다라고 싶으면 이거는 각 문단에서 요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글이든 이 보면서 내신을 대비할 때는 여기서 내용 전개 이거 이렇게 꼭꼭꼭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내용 전개 방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자, 대표적으로 하시면 예시 엄청나게 많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고 대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비교는 공통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조는 차이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나누는 거를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이야. 분석은 이유가 나오거나 구성 성분으로 나올 때를 우리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와 분석은 사실상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해주면서 나오는 디테일할 것까지는 내신에서는 그다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정의지. 정의. 이 커피 같은 거에서 뭐가 많이 나와? 분류 많이 나오겠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 정의는 뭐겠어? 어떤 개념에 대한 거. 이런 것 등등.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겠어요? 유추가 나와. 유추. 유추는 뭐겠어? 유사한 것을 갖고 추리하는 거야. 만약에 유추가 나왔다. 자, 유추는 비유의 개념을 유추가 아니냐 할게요. 그냥 유추가 나왔다. 그럼 비문학에서 유추 나오면 반드시 100% 문제예요. 알겠지? 그 다음 비문학에서 또 이제 뭐겠어요? 비유겠지, 비유. 그렇지? 비유.
비유가 사용됐다. 그럼 비유를 사용해서 내용을 이해를 쉽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어디나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게 내용 전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 문제야. 단어 문제야. 단어 문제. 그렇지? 의외로 단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단어는 갖고 있는 이 단어를 문맥적으로 대충 하게끔 나오지 않아요. 사전적 의미, 아주 디테일한 함정까지 보셔야 돼요. 디테일한 것까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이다. 그럼 뭐겠어? 갈대를 꺾어 만든 돗자리에서 갈대까지 똑같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럼 단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자, 쭉 읽다가 선생님이 요 단어는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얘기는 해주는데, 자, 여기 책에 교과서에 오른쪽 왼쪽에 단어 나와 있잖아요. 알겠지? 그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안중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잖아. 이해되지? 나와 있지 않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죠? 교과서 쪽에 나와 있는 단어 시험 전날 꼬박꼬박 챙기세요. 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부은 거는 물론 세련되게 문제를 내겠지만 내신에서 한정판의 문제로 나오는 게 접속어예요. 접속어. 자,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그런데가 와. 전환관계의 접속어. 맞지?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거 등등은 이건 역접이야. 얘네 둘은 무지 헷갈립니다. 맞지? 그 다음에 자, 가나다. 자, 문단 순서. 죽음이죠. 커피 이야기에서 문단 순서. 알겠지? 이런 거 같은 게. 자, 여러분들.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냐? 말만 바꿔서 내는 거지. 뭐겠어? 진짜 사실적 사고잖아. 마치 너네가 영어 내신할 때 뭐하니? 외우다시피 하지, 본문 전체를. 그 정도로 해야 될 거야. 맞죠? 이렇게 사실적 사고를 내는데 사실적 사고가 아니고 사실은 보기를 활용한 문제를 내겠지. 자, 보기를 해서 추론 문제, 이런 문제를 낼 거야. 그런데 이 보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문제가 많이 안 들어가고 7번 문제까지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비문학 내는 수준이. 왜냐면 이제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게 들어선 게 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내는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서 보기 문제를 많이 내서라. 그렇지. 이 보기 문제는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 학습활동에 그 다른 지문이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학습활동에 보시면은 박스를 통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 이런 거 나온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수능과 달리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거 내용 일치 브리치 내용 일치 브리치. 자, 이건 내신 유형 문단 중심이에요. 내신 유형. 자, 내용 전개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자, 내신 유형 다 됐죠? 이런 걸 조금 신경 쓰시고 단어 신경 써 내신 유형만 지금 체크하는 거 내신시. 자, 그 다음 접속어 이런 거 신경 쓰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 문단 순서 고려를 해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알았지? 외울 수는 없어. 이건 좀 운에 맡겨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꼭 이건 내신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이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냥 대충대충 읽는 게 아니라.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썼죠? 자,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사라졌나? 잠깐 화면이 사라졌나?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사라졌나봐. 그러면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적 읽기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내신에 내실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도 좀 물어볼 거야 하면은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걸로 굳이 나온 학교는 수능 유형으로 내는 학교는 안 나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사실적 읽기가 뭘까? 글에 드러난 정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정보 밑줄 쳐놓으시고요. 여기는 빠른 속도로 갈게요, 여러분. 자, 정보들을 종합해서 글의 내용을 뭐한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활동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기. 봐봐, 표면적이야. 이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확인한다. 그럼 뭐겠어?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자, 교양 있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단계 맞죠? 제대로 열심히 읽어야지 추론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야. 이 단계에서는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이 글의 화제. 자, 이 글에서 중심되게 다루는 이야기거리가 뭔지 이거를 정확히 찾아내고 자, 사실적인 해당되는 거 들어갈게요. 화제. 두 번째 뭘로가 중심 내용과 자, 부차적인 내용 하려고 세 번째 글의 논리 전개 방식 즉 내용 전개 방식 아까 말했던 거 자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용 전개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 무지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적 읽기의 방법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쭉쭉쭉 그러면서 구조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예전에는 구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수능에서 빠지게 되면서 쭉쭉 빠지게 되죠. 구조는 뭐 이런 거 가에서 내용 얘기해주고 자 나에서 커피의 분류 방법 다에서 뭐 커피의 분류 방법 두 번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글과 어떤 교재 함에 들어오는 것이 있냐 그렇지 않은 거 없다. 자 후자의 경우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그거를 하자가 뭐와 가까이 교재들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자 문단의 중요도와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정신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자 넘어가도록 되죠.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그 다음 쭉쭉쭉 보시고요. 그 다음 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자, 글은 여러 단위가 그래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어. 질서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이 질서가 바로 구조라는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글마다 개성적인 것이지만 유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유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명적인 글은 원인과 결과, 즉 인과 비교화되죠. 비교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그 다음 문제 제기와 해결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게 되고요. 자, 요게 설명적인 글이야. 설명적인 글. 그 다음 서사적인 글인데 여러분 서사가 뭐야?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 중등식 대답이에요. 서사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사건의 서술이라고 가는 게 좋아. 사건의 서술. 됐죠? 사건의 서술이 일어나면 뭐가 들어가?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기획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사적인 것.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다? 소설이다. 그래서 이걸 서사갈래라고 얘기하잖아. 서사적 사건이 사건의 흐름을 봐. 자, 서사적이니까 사건의 흐름이지.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알게 되면 그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의 구조 방법. 자, 이런 거를 보고요. 그 다음. 글의 전개 방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방식. 글의 전개 방식.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전개라고 한다. 전개 방식은 여러 가지로 쭉쭉쭉 들어가는데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 다 아는 단어죠? 다 아는 단어죠? 이거다. 전개 방식이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 하면서 6개부인데 2교보의 이욕설인데 이욕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나중에 이것도 우리 해줬어요 라고 하면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면 얘는 20분 걸리거든요. 알겠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무슨 설 쌤하고 고전문학 공부할 때 다 배웠어. 무슨 설 했어. 그럼 뭐야 고전 수필 중에 설의 갈래다. 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전 수필의 한 갈래인 설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행랑채를 수리했던 경험입니다. 행랑채를 수리했던 경험을 통해서 자 사람의 본다 마찬가지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원이 들어가요. 깨달음 원. 즉 이거는 인식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라의 정치라고 뭘로 가? 깨달음 투가 들어갑니다. 자 나라로 인식이 확장됐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건데 사람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라는 게 들어가.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얻을 때 했던 깨달음처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됐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추라고 얘기한다. 유추. 됐죠? 그래서 이 이역설의 가장 큰 내용 전개 방식은 뭘로가? 경험을 통한 유추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쥐을 수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대상에 확장 적용해서 이를 줄여서 다른 거에 유추의 서술 방식을 하고 있다. 자, 서술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뭔지 알겠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됐죠? 그러면 자, 2단원선 커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런 시기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커피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보자 라고 했어. 어떤 거죠? 어디서 생산될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은 커피 안 마시죠? 주민이 마시니? 아, 민지는? 아직 어른이 안 됐어.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가위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다르다. 맞지?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어. 마찬가지다. 이것과 비슷하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이것 대 자 이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뭘로가 역시 유추 들어갑니다. 너무 짧아서 이것까지를 유추라고 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유추하자요. 자,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 열매, 체리 이것의 씨앗, 즉 생두입니다. 생두는 뭐란 얘기지? 살아있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자, 비문학을 읽을 때는 표지를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표지. 알겠지? 표지는 뭐야? 뒷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뒷 내용이 뭔가 이거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주면 왜 안 지고? 자, 됐지?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어떤 장치. 자, 이것을 표지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 표지의 대표적인 건 접속어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이게 난 뭐겠어? 뒤 내용 우리가 다 생각이 되죠? 이런 게 바로 표지야. 우리나라는 이 접속어가 아니라 뭐니? 연결어미. 이런 거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단어, 첫째, 둘째, 뭐 이런 거 등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순서를 나타내는 거 알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야? 접속어는 표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지, 이 단원에서 뭐, 이런 적이 있죠? 표지의 역할을 하시오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즉이라는 표지를 사용해서 앞말과 뒷말의 의미를 같게 얘기해줬다 뭐 이런 식의 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즉의 접속어는 환언의 역할을 합니다. 환언. 다른 말로 바꿔준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환원하면서 요약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니까 역접이겠죠. 당연히. 자,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수확한 생두는, 자 여러분 이거는 생두는 그럼 뭐로 가야 돼? 생물학적 커피로 가야 되죠. 옅은 회색빛 흰색의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겠어? 흰색이고 향도 없고 이런 거 뭘로 가? 자, 생두로 가야 되겠죠. 꽃향기에서 풀리색 초콜릿의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자 풍부한 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풍부한 향이 나오고 시골스고 떫은 맛 여러 가지 맛도 있고요. 황토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우리가 뭐야? 우리가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마시는 우리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를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모, 네모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 얘는 생두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원두가 되겠지. 맞아요? 이거지? 이것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 전개 방식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준다? 대조라고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쌤 대조는 차이점인가 아닌데 왜 또 쓰세요? 내신할 때는 엄청나게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쌤이.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활학적 커피의 차이점이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그랬어. 그럼 여기의 중심은 뭐야?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눈다 했으니까 내용 전개 방법 뭐야? 분류. 자, 여기에 쓰인 내용 전개 방법은 뭐지? 라고 얘기했을게요, 여러분들은. 자, 종류로 나눴으니까 분류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다 됐지?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그래서 그러면 건식법은 자연식입니다. 건식법의 특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단순하고 오래 배웠다. 그치? 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단순했겠지. 그 다음에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합니다. 다 됐지? 건식법의 첫 단계 나왔어. 첫 단계. 이게 뭘까? 건식법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럴 때 내용 전개 방법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내용 전개 방법 중에서도 뭐가 있어? 과정이라는 용어가 있어. 뭔지 알겠지? 저희 커피를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일반 용어야. 내용 전개 방법 중에서 뭐지? 과정 하면 이건 뭐겠어? 문학적 용어겠지. 국어적 용어야. 됐어요? 이거야. 건식법의 첫 단계는 과정입니다. 자, 빨갛게 익은 커피. 자,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체리의 색깔은 아까 뭐였습니까? 흰색의 향도 거의 없다 그랬어. 알았지? 그러다가 얘가 숙성을 하게 되면 빨간색이 되나 보지. 그치?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렇게 수확합니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과 위치, 재배하는 커피 품질에 따라 수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과정은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서 키질을 통해서 자,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질은 어떤 역할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키질은 어떤 역할이가? 이거야 얘들아. 키질.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정비사입니다. 쌍질. 할 때 그거야. 키. 뭔지 알지? 키. 이렇게 키질. 알지? 이런 거. 이 커피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양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잖아. 맞지? 그래 걔네들도 어떻게 되겠니? 우리랑 똑같게 생긴 키는 아니겠지. 그치?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집이 있겠지. 자, 그래서 키질을 통해서 잘 익어 덜 익은 것을 은사된 것으로 선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 과정을 하고 키질,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이라 그랬어. 이 키질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구분됩니다. 먼지,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여기서 맞장난 할 곡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세 번째는 햇볕에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은 체리 건조. 체리를 건조하는 장소는 다양하다 하시면 되죠. 이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꽃을 말리는 과정과 유사하다 들었어. 유사하다 들었지. 그러면 뭐야? 유추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이에 자, 내용 전개 방법 나온 것을 자, 요약을 하시면 자, 첫 번째는 뭐 했어? 자, 분식법과 건식법으로 나눴어. 분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피를 만드는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은 꽃으로 말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유추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종이는 다 적고 있죠? 그치? 근데 그건 중간 3은 아, 여기 중간 이렇게 연결시켰어. 같은 페이지. 보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어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마르도록 하는 체리 건조 과정. 체리가 채소 상태에 12.5% 수분을 머금은 자, 이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2, 3주간 말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햇빛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가 말리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이 따로 나왔고요.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의 드라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고 나왔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내용 전개 봐봐. 역시 비교와 대조가 들어갔어요. 비교와 대조. 근데 딱 봐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비교와 대조. 특별히 비교 대조라고 보이지 않지 않나? 솔직히. 그렇지 않니? 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규모가 작은 농장에서는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비교대자 아닐 것 같은데 잘 써서 비교대자로 했잖아. 그치? 그럼 너희들은 여기 비교대자라고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치? 이거 생각하고 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지? 자, 요거까지 적었니 중요는? 오케이?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중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건식법, 체리 건조 작업에 대해서 나왔다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자, 보시면 제재 연구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글의 종류 반드시 확인해줘. 글의 종류 반드시 확인해줘요. 비문학의 글의 종류는 못 보니 없니? 글의 종류.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이거야. 물론 선생님 다른 글의 종류도 많아요. 물론 많아요. 하지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설명문처럼 뭐하니? 정보 전달이 중요한지. 그치? 그 다음 논설문은 뭐하니? 주장을 전달하는 거야. 정보는 뭐하니? 누구나 다 똑같아요. 객관적인 거야. 주장은 뭐야? 개인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뭐 있어 저기지.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장이야. 그래서 주장의 글인지 정보 전달의 글인지 이걸 반드시 쐐기 박아두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얘들을 설명만 하시고요. 설명과 사실적 객관적이다. 컵백하고 자 이런 것을 다양한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자 사실적으로 소설을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읽으면 생각해 간지 또 확인하시고요. 이 글에서 일의 역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일의 역할, 일이 뭐겠어요? 일이 자 머리말이 되겠죠. 머리말 처음에 해당하는 머리말이 되겠죠. 이 머리말의 역할은 자 맨 처음에 보자. 흥미로운 비유가 들어간 게 바로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세모하고 네모를 비유했다. 자 이렇게 가겠고요. 핵심 지시와 연관 있는 개념을 정리해줬다라고 했겠습니다. 그 다음 글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됐습니까? 이것이 1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3회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이 뭐 있는지 말하자. 일단 유추 들어갔습니다. 체리하고 고추 건조 유추. 그 다음 비교하고 대조 들어갔습니다. 됐지?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야? 3회 사용된 거야.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까지 다 나왔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정리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건조 작업은 커피 품질을, 자, 중요한, 우리가 지금 건조 작업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건조 작업이래요. 왜 그러냐면,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서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대요.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뭐야? 곰팡이가 피거나 썩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라도 안 되고 덜 말라도 안 된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몇 퍼센트가 가장 중요하다? 12.5%가 가장 중요하다. 비문학을 읽을 때는 두 가지로 대비해서 나오는 거를 그거를 꼭 확인하면서 읽으면 돼요. 말린 채리는 되죠.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껍질을 벗긴 후가 아니야. 자, 보관돼. 샤일로에 보관한대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저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르게 사일로의 역할을 보시면 되겠죠. 사일로의 역할. 그렇지? 사일로는 탑 모양의 곡물 저장고래.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할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된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포대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분류합니다. 다 됐지? 자, 그러면 사일로에 보관한 후 5번째 생계는 자, 뭐한다? 분류해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뭐한다? 등급을 매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갓산 로부스타 커피는 됐어. 자, 로부스타 커피는 커피 원된 종류로 전체 커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데
값싼 로부스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는 아니다라는 이해가 되는 거지.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두겠다. 자, 값싼 로부스타는 건식법이라고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아라비아 커피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값싼 로부스타 커피라 여기서 이제 저기 표시를 더 할 게 이렇게 없으니까 그냥 세모내면 다시 들어갈 거야. 얘랑 성격이 다른 거지. 값싼 로부스타 커피야. 얘는 비용이 덜 들고 손쉽게 건식법을 사용되고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아 커피야. 자 봐봐. 얘는 30%야. 그 다음에 얘는 70%야. 그럼 우리가 대부분 먹는 커피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라비카 커피라고 한다 하시면 됩니다. 아라비카 커피의 95%, 이디어 에티베베 아라비카 대부분. 그럼 봐봐. 자, 아라비카 커피는 대부분 70%가 넘는데 이 아라비카 커피의 95%는 브라질에서 만들어지고요. 알겠지?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에서 아프리카의 대부분 여기에서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브라질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브라질 생산하는 95% 건식법, 에티오피아 이런 것도 대부분 이런 것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나중에 습식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식법의 과정입니다. 수확, 분류, 건조시키고 보관했다가 보관하는 통 알죠? 보관했다가 선별하고 포장한다. 이 과정을 했습니다. 그치? 자, 여기 건식법의 과정. 자, 과정은 시간 순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의 처리 과정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과정 중에서 한 단계도 생략하면 우리는 되지 않아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 간저 중에서 건조를 생략한다 이러면 안 돼요.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결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울게요. 그 다음 거 건식법의 특징과 과정들의 특징은 자연식 이거 됐죠? 값싼 로부스타 커피를 사용할 때 가공할 때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브라질 이런 것도 건식법을 거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건식법을 값싼 로부스타 커피를 얘기할 때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니? 그치? 이것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0%만 이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치? 요게 내용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건식법이 딱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머지 잘했죠? 자, 그 다음 습식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습식법은 두 번째 종류입니다.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자, 아까 건 뭐라 그랬죠?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지. 기계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손으로 한다 했죠. 그다음 단순하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도 들어가고 양의 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건식법보다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야. 따라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겠어? 얘는 앞에 건 원인이고 뒤에 건 결과입니다. 인과관계의 접속어입니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사용할 때 알겠지? 고급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를 이용된다 하시면 됩니다. 수확한 체리는 됐어요. 여기서 역시 자, 습식법의 단계, 과정별로 설명이 나옵니다.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공통점이 들어가네요.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습식법의 두 번째 단계라고 나와 있어. 그럼 첫 번째 단계 뭔데요? 당연히 생두를 확보하겠지. 그쵸, 하겠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이것까지는 똑같을 거야. 1번, 2번까지는. 그치? 그 다음 뭐 건조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겠죠. 잘 여문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정을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가육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것이 습시법에 나오는 중요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까 건시법 할 때 껍질과 과육 제거하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 곧바로 말렸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뭘로 가? 이게 들어가. 얘는 습시법에만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건시법과 습시법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뭐다? 자, 체리의 생두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겁니다. 과육 제거에 사용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되는 면이 마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자, 이 기계를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며 분리가 되면 생두가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릴 순 없지만 선생님이 저기 했거든요. 자격증 땄거든요. 나 바리스타 자격증. 대단한 거 아니야. 아주 기초적인 1차 과정.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원두 커피 내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지금 커피는 내릴 줄 알아요. 커피 내리는 거랑 그다음 뭐지 이거 모양 만드는 거 하트까지는 만들었어. 성공을 못하다가 시험 본 당일 성공했어요. 알았죠, 삶이. 나는 시험 볼 때 의외로 안 떨거든요. 그리고 커피 PD는 100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한 명 딱 네 옆자리 앉더니 보여줘. 그리고 미리 다 찍어줘. 근데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맞는 걸까? 과연? 느낌 알겠니? 이게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거야. 난 그래서 더 어려웠어. 막 예를 들어서 뭐 기하 미적풀다가 1 더하기 1은 얼마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이런 느낌 있잖아. 그거 너무 어렵다고 나는. 맞지? 어쨌든 이걸 물어보는 게 맞을까 이 단어가 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랬어. 그래갖고 했는데 어쩌겠어.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까먹었어 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커피와 생두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껍질이 있겠고 자, 그 안에 과육이 있겠고 대충 그릴게요. 과육이 있겠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두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한번 그림 그려놔 그래도 그림까지 그렸는데 자, 생두까지 분리해야 된다. 두 면의 간격을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두 면의 간격을 통해서 껍질과 과육이 분리돼서 얘를 얻어야 됩니다. 그치? 그럼 과육의 두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 얘기지.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 생제 품질이 된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를 빨리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됐지? 시기를 빨리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열매를 얻어놓고 나서 분리하는 작업이 오래되면 안 좋다. 알았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약해볼게요. 분리 작업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지. 빠를수록 좋다. 여기까지 있죠? 자, 그 다음 과육을 벗겨낸 나머지가 생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말장난이야. 말장난. 뭐라고 말장난하겠어? 껍질과 생두를 분리는 뭐지? 체리는 이렇게가 말장난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4번. 왜 2차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에 1차 분류 과정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걸 1차 분류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2차로 한다. 과육이 제거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했어. 제대로 되지 않은 체리, 생두 사이에 섞여있던 과육. 자, 첫 번째 1차 분류 과정의 목적은 뭡니까? 잘 여문 것, 있자는 것 이걸 구분하는 거야. 알았지? 체리 자체를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 2차 분류는 제대로 잘 제거가 됐는지를 분류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뭘 얻는 거야? 제대로 좋은 뭘 얻기 위한 거야? 생두를 얻기 위한 것이다. 알았지? 얘는 좋은 체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얘는 좋은 생두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자, 발견된다. 생존 다시 한번 생두해서 자, 물로 깨끗이 세척됩니다. 세척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세척될 과정입니다. 세척되는 상태들은 절대 몇 살의 여성과 발효됩니다. 아까 얘기는 저장한다 했죠? 발효된다. 발효 과정 거치면 생두에 남아있다 끈적끈적한 장면과 분리된다. 자, 발효의 목적은 뭘까? 그러면 발효의 목적은 뭘까? 발효 과정은 왜 할까?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을 녹이기 위해서다 라고 거꾸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되면 불쾌한 신맛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커피를 발효하면서 불쾌한 신맛이 나면 안 돼.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 그러면 발효를 했을 때 뭐야? 불쾌한 신맛을 없앤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져 걸리는 시간은 이것이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게 뭐야? 발효였잖아. 그럼 이거를 단어를 바꿔서 뭐라고 해? 발효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의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자, 효소의 농도. 두 번째,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 각 생두의 발효 시간은 차이가 난다. 발효 시간은 차이가 난다. 그치?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 자, 효소의 농도 들어갈게요. 우리가 발효시키려니까 효소가 필요하겠지? 효소의 농도. 두 번째는 뭘로가? 자, 막의 두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 24에서 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쳐 생겨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얇은 은색의 막이 남아야지, 막만 남아야지 되는 거야. 자, 끈끈한 점액이 나오면 안 돼요. 음색의 막만 남게 되면, 그래, 아까 뭐라 했어? 막을 다 제거한다 그랬잖아.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막을 제거하겠지. 막이 두꺼우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막은 얘만 남아야 돼.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 손으로 밟으면 마치 조약돌과 비슷하다. 또 비유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번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치? 자, 발효 과정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색적됩니다. 그래서 7번째 단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써있지만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넘기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건식법과 다른 습식법의 특징입니다. 자, 가장 특징은 이거였어. 그래서 뭐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였어.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차이는 다육 제거다 하시면 되고요. 습식법의 과정은 세척 및 분류 여기까지 똑같고요. 얘 가장 큰 차이. 그 다음에 2차 분류, 2차 세척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그 다음 발효.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세척 및 건조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발효 과정의 특징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하시고요. 얘를 읽고 얘를 읽어서 머릿속에 거의 정리처럼 외워진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내신을 대비하는 올바른 방법이겠죠. 다 됐습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거. 자, 발효 과정이 끝난 생균 다시 한번 세척된다 라고 했으니까 세척 과정이 바로 뭐야? 7번째 단계. 자, 이때 생균은 약 37%의 수분 함유다. 야, 숫자 많지 않니? 숫자 많죠? 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뭐겠어? 자, 이 사람이 전문적이네. 자, 전문적인 글 그리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를 제시하니까 뭐겠어? 신뢰감이 팍팍 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보 전달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이상적인 수분 함량이 아까 이거는 그대로 나왔어요. 이상적인 수분 함량은 모두 다 공통점이었어. 건식법이건 습식법이건 맞죠? 자, 12.5%를 낮추기 위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낮춰야 돼요.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통해서 자, 생두를 건조하는 게 바로 8번째입니다. 자, 햇볕 또는 드라이어 즉 기계를 사용되네요. 자, 그래서 드라이어를 여러분들이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판이나 돛제를 사용한다. 생들을 위해서 실은 두께를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서 골고루 만들어낸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린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을 수확한 많은 양의 생들을 상하이 건조하려면 거대한 커피 농장과 드라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되겠죠. 판이 넓은 복잡한 돛자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으면 양이 적은 경우지. 양이 적은 경우는 그치? 근데 양이 많은 경우는 그대로 말리면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이게 생두가 망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드라이어가 갑니다.
이 과정 마친 생두는 은색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아까 은색막이라고 했잖아.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서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치먼트 커피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다 되고 다 말리고 은색막을 갖고 있는 생두를 얘기한다 하시면 되겠죠. 파치먼트 커피. 자, 은색막만 남은 생두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건식법과 수시법을 통해서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 이 말은 뭐겠어? 큐어링하고 수출해야 돼. 수출된 뒤에 큐어링 각자 나라에서 큐어링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겠지. 큐어링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친다 했습니다. 이거는 큐어링의 과정은 둘 다 모두 거치는 공통점이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습식법 같은 경우는 아까 8단계라고 했는데 사실은 9단계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됐지? 자, 큐어링이 뭔지 여기 들어갑니다. 자, 모두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큐어링은 이제 뭐하니? 은색막이 없어져요. 자, 두 번째,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큐어링 과정을 거친 은색막으로 덮여있는 거 파치먼트로 한다 이렇게 말자구나. 속지 말아야 되겠지. 알겠죠? 큐어링 과정은 뭐야? 은색막이 없어지는 거니까.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자, 눈으로 감지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때 이럴 때는 기계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사람들 눈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구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도매상 선택과 중물세로 생되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됐죠? 최종 팔리기 전 도매상들이 선택하기 이전에 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였어요? 큐어링 단계였어요. 큐어링 단계를 거친 생두가 팔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들어갈게요. 습식법의 특징과 과정 들어갈게요. 하면서 본문 내용 했던 거 다시 정리합시다. 특징. 자, 이거였어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고급 아라비아 커피 원두는 다 이걸 한다. 됐지? 그럼 아까 뭐였었더라? 아라비아 커피가 아니라 로부스타 커피랑 고급이 아닌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얘기는 안 나요. 그냥 로부스타 커피는 건식법, 자, 고급 아라비아 커피는 습식법,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네요. 그래서 습식법의 특징은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신맛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문제 유형 한번 볼까요? 문제 유형 한번 볼까요? 문제 유형. 자, 답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 보는 거.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이거 뭐겠어? 일치, 불일치 문제. 문단별 핵심 내용이 아니라 이걸 단어로 문제 냈죠.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섹시법 활용한 이유. 자, 사실적 사고였어요. 이 글의 구조잖아. 구조로 다른 말을 갖고 오봐. 과정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있으니까 뭐야? 내용, 전개 방법. 적절이니까 전체적 흐름. 맞지? 이렇게. 그 다음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에서 보기 문제 나오네요. 보기 문제 나오지만 사실은 사실적 사고. 맞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계속 내용들 얻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 거쳤는데도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세모를 했을 거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뭐야? 회색빛이고 흰색이고 풋대가 난답니다. 다 됐죠? 자, 여기 가자.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생두니까 아직 이거 네모로 가야지. 아직은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음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원두가 된답니다. 정리됐죠? 자, 그러면 생두는 아직까지는 회색이고 흰색이고 그 다음에 풋내가 나고 있고요. 얘가 로스팅 과정을 거쳐서 뭐한다? 원두가 된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뭐겠어? 로스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커피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로스팅이다. 자, 그럼 봐봐. 도매상들이 사는 건 아까 도매상들이 물론 도매상이 2단계에서 사도 되고 2단계에서도 사도 돼. 하지만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생두를 사는 도매상들은 맞죠? 생두를 사는 도매상들은 로스팅을 걸치지 않은 걸 알고 있지.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로스팅이 란 들어갔잖아. 정의. 해체 내용 중에 뭐야? 정의. 생두를 10에서 20분간 섭씨 볶으며 생두가 들어가 있던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 뭔지 알죠? 갈색으로 바뀌는 거. 캐러멜화 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당분이 캐러멜화 되면서 커피 기름이 나온다 하면 되겠지. 알겠죠? 자, 결정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자, 내용 정리 봐봐. 정의. 캐러멜화는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고요. 알았죠? 비유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뭐한다?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설탕을 새로 된 주걱에 불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성연기가 나는 갈색 액체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 라고 해서 캐러멜화에 정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이 된다. 이것이 캐러멜화이다. 캐러멜화를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불량식을 대명사 뽑기를 예를 들었다 하면 되는 거지. 자, 커피 원두도 됐어. 자, 이제 로스팅을 거쳤으니까 단어가 뭐가 나왔어요? 커피 원두로 나왔잖아. 맞지? 단어가 커피 원두로 나왔어. 생두로 안 나왔어.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그럼 거꾸로 가봐. 커피 원두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 거는 뭐다? 로스팅의 강도이다. 맞지?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역시 또 분류가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럼 뭐겠어? 뭐 강도가 높을수록 검은갈색이 되겠네요. 맞죠? 자,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 자, 커피는 여러 가지 맛이 많대요. 근데 커피에 가장 없는 맛은 짠맛. 나트륨 성분이 커피는 없대요. 어우, 바리스타. 자, 그 다음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 오, 뭔지 알겠지? 수출국보다는 그러니까 생산지예요. 생산지.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로스팅은 아까 얘기했잖아. 소비국. 아까 뭐랬지? 수출국 저기 하는 나라에서는 생두였잖아요. 그쵸? 로스팅 거치기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 인연 소비자들의 입맛에 로스팅하기 위해서 이기도 있지만 그래서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 1번 브라질 대환의 커피 생산원의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뭘로 생각하는데요? 브라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출국 즉 생산국은 뭐한다? 기술 수준이 낮다. 기술 수준이 낮은 거 뭐야? 경제 수준이 낮다. 이 얘기가 되겠지. 알지? 때문이다. 로스팅은 마찬가지 원두 커피 원두를 다시 들이내리는 거. 자,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음료 커피가 된다. 됐습니까? 단어는 아세요? 드립 커피. 커피를 내린다 이런 건데 에스프레소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건 아메리카노잖아. 그거 아나 너네?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주로 많이 마시고 우리가 커피 막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있을 수 없대잖아요. 그치? 걔네는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를 요만해요. 잔이. 이렇게. 그 에스프레소 잔에 보면 이렇게 잔이 작은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컵을 이렇게 목 안 껴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컵을 이렇게 손으로 끼거나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이런 거는 되게 교양이 없다. 에스프레소 잔 보면 항상 이게 안 들어가. 커피잔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지. 그래서 진짜 거기다 물 안 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미국 군인들이 2차 대전 뭐 이럴 때, 세계대전 이럴 때 미국 군인들이 커피를 마실 때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먹게 돼. 거기서 아메리칸 사람들이 먹는 데서 아메리카노가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적 어디 가도 없어요. 그렇지? 아메리카노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물타기 이전에 이건 에스프레소. 알았지? 우리가 먹는 거 물 탄 거.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나 아메리카노가 안 나와. 알았지? 이런 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량 커피가 되는데 에스프레소 자체를 먹으면 굉장히 쓸 거라는 생각 안 드니? 굉장히 쓰죠. 그렇지?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저기를 가서 먹어봤어. 베트남. 베트남이 동양권인데 커피를 생산하네. 커피가 나름 유명하네. 이런 여자니. 왜 그럴까? 이것도 웃긴 거야.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냐지.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그 식민지 자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먹기 위한 그 커피를 원두를 만들어냈고 커피를 키웠고 커피나무를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그 유명한 고양이 똥 커피 아세요? 고양이 똥 커피 어떻게 알지 니네? 르와 커피. 그다음 고양이 똥보다 저기가 코끼리 똥 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어. 쪽제비인가 오솔인가? 쪽제비 똥 커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비싸. 그런 건데 거기 가서는 저기 이렇게 내려서 주니까 그냥 에스프레소거든요. 그거 먹는데 진짜 달어. 안 써. 거기다 물 타먹는 거 너무 싫어. 아직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원두를 갖고 내리면 에스프레소 하나도 안 써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에스프레소야. 너희들 커피를 뭔가 알아야지 이해될 거냐.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니? 이해 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점 알겠지? 색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자, 내용 요약해둔 게 바로 여기 있으니까 쭉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끝에 들어갈게요.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9억 잔이다. 무지 많네요. 자, 인간이 물다음으로 마시고 아니면 음료가 없는다. 그만큼 자, 뭐한다? 기호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커피는 있잖아.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도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커피에 관해 여러분들 새로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 일반인 친구들은 그런 거 알았을 거야. 생두, 그치? 원두, 그치? 커피나무가 체리 뭐 이런 거, 그치? 우리나라는 커피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제 유명한 카페, 아주 큰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커피 나무를 화분에 두는 게 있어. 이거 어떻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그냥 놓은 거지. 그냥 거기서 진짜 커피가 나올 거다 이러지 않고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쭉쭉 나왔고요. 요거는 알겠죠? 큐어링 알겠지? 자, 그 로스팅 됐어요. 마지막 은막이 제거되는 게 큐어링, 은색막이 제거되는 거. 로스팅 커피를 볶는 거. 그다음 추출해서 먹고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큐어링하고 로스팅은 뭔지 개념 같은 거 하시고요. 문단별 내용 전개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문단별 내용 전개 방식은 크게 단 거죠. 로스팅이란 했을 땐 정의 킬로메가 됐죠. 이걸 이해하기 쉽다. 이제 연상을 여기도 유추하고 있어. 여기도 유추. 아까 쌤이 여기도 뭐 있어? 비유나 예시라고 했죠. 자, 됐지? 비유를 넓게 개념을 얘기하면 유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커피를 깔 때 쓴말단말 여러분들 이것도 예시래. 이것도 예시래. 별게 다 예시지 않니? 그렇죠? 그 다음에 문다음 열리면서 물을 갈 때 커피라고 해서 물하고 커피를 말 그대로 비교해줬어. 그래서 내용적으로 비교까지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별것까지 다 내용 전개법을 지금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 알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요. 학습활동 들어갈게요. 각 문단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커피 이야기가 뭐였어? 사실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야. 사실적 사고를 물어볼 때는 뭐겠어? 이 글의 화제랑 중심 내용 꼭 나오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하다시피 자, 물론 자, 부은 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암기하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에 어떤 전개 방식이 사용되는지 전개 방식 역시 사실적 사고에서 나오는 자,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 과정 나오죠 여러분. 정의 들어왔죠. 과정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전체적 과정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분류 종류 나온 거 비교 대조도 있었고요. 유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나머지 거 꼭 확인하는 방법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